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혈색 부르게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또한 하나같이 인연을 중요시해야 어느새 나에게 기인이 오고 좋은 기회들과 행운이 주어진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권민찬 저자의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그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두 아이를 키우는 친한 누나가 있어요. 대여섯 살 남짓한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워서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요. 누나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말썽을 잘 안 피우는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누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웃어 넘겼어요. 하루는 누나의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날따라 컵 사줘, 장난감 사줘, 이쁜 인형 사줘 라며 무언가를 사달라고 누나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이럴 때 제가 봐왔던 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안 돼, 사람 많은 데서 떼쓰지 마, 혹은 저번에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사주니? 라는 식의 욕구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좀 달랐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민지야, 민지가 사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만 민지 생일에 살 수 있어. 잘 골라야 해. 알겠지? 그러자 때를 쓰던 민지가 얌전해지며 응, 알겠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니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민지에게 욕구 원천 차단보다는 다른 대안 제시라는 현명한 방법을 쓴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사조와 안 사조의 개념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줘도 본전이고 안 사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제일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주변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의 문이 따뜻한 노크에 의외로 쉽게 열려 본인도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 김창욱 교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창욱 교수가 말하는 모국어란 어릴 적 부모가 그 사람을 대했던 말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득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타인을 대하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말 잘하는 법, 인간관계의 기술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며
잊지 않고 메모하고 평소에 좋다고 느꼈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보는 일이죠. 그렇게 연습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현명하다, 센스가 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관점을 달리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결혼을 한 친구는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을 해 벌써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말해야지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인 그 친구에게는 걱정을 빙자해 힘 빠지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혼전 임신이구나, 힘들겠다, 걱정이 많겠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그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일찍 경험하신 분이네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친구니까 이 정도 걱정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듯 함부로 말하며 오히려 친구에게 근심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었으니 육아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는 항상 염려만 앞섰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자신과 아내를 반반씩 닮은 어여쁜 아이가 올바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겠더라고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예쁜 단어를 그럴듯하게 조합해 기계처럼 내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선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청소한 뒤 그 자리를 좋은 사람들과 밝은 생각들로 채워야겠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말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보단 잘 간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보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어요. 저는 평소 약속에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이야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것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좀 둘러봤어. 이렇게 사진도 찍었다? 봐봐, 멋지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친구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네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얘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저는 길을 걷거나 책을 보다가 참신한 문장을 만나면 기록으로 남기는 편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발견한 문장들이에요. 아파트 단지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면 일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수막을 만들어 붙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는 각성하라 같은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문구를 생각할 텐데요.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이 문구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투쟁에 투쟁으로 맞서기보다 싸워야 하는 대상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또 하나는 서점에서 책을 읽다 배가 아파 화장실을 찾았어요. 을에 그렇듯 문에 경고문 비슷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같은 뻔한 문구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휴지는 삶을 마치는 날 휴지통에 들어가 눕는 꿈을 꾼대요. 휴지의 꿈을 이뤄주세요. 갑자기 휴지의 삶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휴지의 꿈을 좌절시켰는가 하는 생각에 죄책감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강압적이고 뻔한 워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상을 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친한 친구가 요즘 진짜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누구나 그런 거야, 좀만 참아 라고 대답하기보다 4년 전에 제주도에서 네가 술 진탕 마시고 난리쳤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나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넌 나한테 항상 자랑스럽고 소중한 친구다. 내 성발톱 때문에 힘들단 얘기만 아니면 다 들어줄게.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라는 구체적인 대답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말하고 그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겐 저절로 좋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실수를 인정할 때 사람의 마음은 열립니다. 친한 동생과 사당역 근처에서 찜닭을 먹은 적이 있어요. 치즈 찜닭이 인기 메뉴인지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치즈 찜닭을 먹고 있었지만 둘 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에 기본 찜닭을 시켰죠. 주문하면서 사장님이 치즈 안 먹고? 라고 물으시길래 네, 그냥 찜닭이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나온 찜닭은 기본 찜닭이 아니라 치즈 찜닭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기본 찜닭 시켰는데. 그러자 사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치즈 찜닭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희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찜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자 사장님은 혼잣말하듯 아닌데, 분명 치즈 찜닭 시켰는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도 딱히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치즈 찜닭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지만 주문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장님의 태도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나 봅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말했어요. 사장님, 그냥 먹을게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즈 찜닭을 많이 시키더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별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기본 찜닭을 더 선호할 뿐이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라서 치즈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딴 말을 하니 사소한 문제가 괜한 기싸움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그런데 이미 요리가 된 상황이라 기본 찜닭 가격만 받을 테니 치즈 찜닭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 가게 치즈 찜닭이 진짜 잘 나가요. 치즈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다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적당한 보상책을 내놓으며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면 서로 웃으며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배달하러 나가자 안에 계시던 다른 분이 나와 사이다를 주셨어요. 사모님 같았습니다. 아이고, 주문 잘못 들어갔는데 군말 없이 맛있게 잡수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죄송한 의미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가격은 기본 찜닭 가격으로 받을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약간 깨름직했던 저와 동생도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치즈면 어떻고 기본이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찜닭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대처를 보여줬던 사장님과 사모님에 대해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 실수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고 그게 내 잘못인 걸 알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손을 상대방도 분명 마주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가 절 싫어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어요. 누군가가 절 싫어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거든요. 절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제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전전긍긍했고, 그 사람 구미에 맞추기 위해 보이는 것에도 많이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마음을 줬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살얼음판이었어요. 날카롭게 형성된 감정의 빙하 조각 사이를 위태로운 자세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 빙하 조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르르 깨져 무너질지 몰랐기에 저는 그 살얼음판을 걸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생채기를 입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고 없이 닥친 통증에 너무나도 괴롭고 아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조심조심 걸었는데, 널 어루만져줬고 일방적으로 맞춰줬는데 너 왜 나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는 거야? 매번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멘토처럼 따르던 선배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말했어요. 너를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여름과 선선한 바람으로 기분 좋게 해줄 가을이 있는데 왜 굳이 차가운 겨울을 이기려 하는 거야? 사람은 계절이 아니잖아. 괴로운데 억지로 견뎌낼 필요는 없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테두리에 누가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독립과 자유의 욕구.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은 친밀의 욕구.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며 모순을 형성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설정한다는 거죠. 덧붙여 윤대현 교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미워할 사람은 존재하기에 결국 맷집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한 나를 미워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평생 사랑할 것만 같던 연인과도 사소한 갈등으로 남이 되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도 아주 작은 다툼으로 인연이 끊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나에게 사랑을 갈구할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미워할 자유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민창 저자의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나의 마음도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관계뿐만 아니라 남의 시선보다는 나만의 뜻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며 자존감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형식이라 쉽게 읽히고 함께 수록된 이야기들이 참 따뜻해요. 왠지 이 글을 읽으면 나도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책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이렇듯 따뜻한 말과 태도는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는데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남과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